오빠, 응? 요즘 손님들이 어. 하이브리드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하이브리드? 네. 아무래도 경유 타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넘어가시니까 경유에 대한 수요가 하이브리드로 대체가 돼가지고 많이 찾을 수밖에 없지. 그럼 오빠가 생각했을 때 응. 제일 잘 만든 국산 하이브리드는 뭐예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차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 생각으로는 기아의 니로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그 도시명 SUV 있잖아. 그 차가 제일 잘 만들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응. 왜 많고 많은 차 중에서 왜 리로예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뭐 여기 뒤에 그랜저 신형도 있지만 이 차도 하이브리드가 있긴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왜 이 차보다 니로가 잘 만들었냐? 얘는 처음부터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개발해 놓은 차가 아니잖아. 주력 엔진이 휘발유인데 거기다가 엔진만 하이브리드로 바꾸는 차란 말이야. 이 차량의 전반적인 세팅은 휘발유 엔진에 맞춰져 있겠지. 근데 니로는 처음부터 하이브리드 엔진을 위해서 개발이 된 차야. 그러니까 전반적인 세팅이라든가 이 차량의 밸런스, 가장 중요한 연비, 이 부분에서 다른 차보다 니로가 훨씬 낫지. 아, 그래요? 응. 그러면 니로가 확실히 다른 차보다 연비가 잘 나오나요? 그 부분도 확실히 잘 나오긴 해. 뭐 그랜저라든가 저 뒤에 산타페도 하이브리드가 요즘에 들어가지만 뭐 대부분 국산차 하이브리드 공인 연비가 14에서 15km 정도 찍힐 거란 말이야. 근데 니로는 공인 연비만 19.5가 찍히는 차야. 오, 진짜 잘 나온다. 실연비나 25 기대할 수 있지. 완전 달라. 근데 오빠, 손님들이 응. 니로는 사이즈가 좀 작아서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지. 니로라고 하는 차가 뭐 도시명 SUV니까 차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 그 중에서도 정통 하이브리드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큰 차를 보면 안 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하이브리드가 도요타의 프리우스잖아. 그 차 보면은 차가 커? 아니요? 소형급이지. 네. 원래 하이브리드 위주로 개발이 되는 차들은 연비 때문에 차를 크게 안 만들어. 그리고 차가 커지면은 하이브리드 엔진치고 밸런스가 깨져버려. 그러니까 연비도 안 나오고 승차감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니로 정도 사이즈가 딱 정통 하이브리드 사이즈는 맞아. 그럼 오늘 응. 니로 중에서 최대한 가격 부담 없는 차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니로 중에서 가격 부담이 없는 니로? 네. 그러면 뭐 1000만 원 근처에 있는 그런 차를 한번 찾아볼게.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도시명 SUV죠. 근데 이 모델이 처음부터 하이브리드로 개발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월등히 연비가 좋고요. 차량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승차감도 사실 생각보다 좋아요. 근데 요즘에 괜찮은 하이브리드 보실 거면은 뭐 이 차를 제외하고도 다른 차도 한 2천만 원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가격 부담을 확 내려서 1000만 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한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로 준비를 해봤어요. 차량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7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8년형 모델이에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한 군데가 있는 모델인데 교환 부위는 조수석 앞쪽 현다, 이 부분만 한 군데 단순 교환이 있고요. 볼트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 기록 부상에서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1.6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연비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곡선을 많이 살렸죠. 둥글둥글한 외관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차가 연비가 다른 차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1.6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차에만 이 엔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봤던 저 그랜저에도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사이즈가 훨씬 큰 산타페에도 같은 엔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엔진으로 차량의 사이즈를 점점 늘리다 보니까 밸런스도 깨지고 연비도 안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개발 당시부터 외관 디자인부터 전반적인 세팅을 다 맞춰놨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모델보다 밸런스가 좋은 모델이고요. 자,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제논 램프 보실 수 있고요. LED 주간 주행등 들어가면서 차량의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 흰색 바디로 보실 수 있고요.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인데
니로 하이브리드 전용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실내 인테리어와 마감 잠깐 보여드리면 추가 옵션도 꽤 들어가 있는 등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실내에서 샌드패시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기아의 패밀리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고, 편의 장비, 편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옵션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시트 관리 상태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외관 사이즈보다 실내 사이즈가 꽤 잘 나오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지금 2열 공간성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패밀리카로 자녀분들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가정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2열 공간성이 확보가 되는 모델이라고 보여지는 차량이에요. 도시명 SUV이지만 2열 공간성은 준중형급 SUV에 가까운 2열 공간성이 나와주는 차량이고요. 2열도 시트 관리 상태는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트렁크 공간성 그렇게 작지 않죠. 여행용 캐리어 2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데, 이 당시에 비슷하게 나왔던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개발을 한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필요했었죠.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설계부터 배터리를 바닥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트렁크 적재 공간을 일반 휘발유 경유 모델처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고요. 이쪽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공기 역학적 설계를 해놨죠. 리어 디자인도 살짝의 곡선 위주면서 공기가 최대한 걸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보실 수 있고, 위쪽으로 순정 스포일러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물론 이 모델뿐만이 아니고 현대의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모델도 처음부터 이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개발이 됐던 모델이 있죠. 근데 저는 아이오닉보다는 니로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 두 차량의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공간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니로가 조금 더 앞서 있어요.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연비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닉이랑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비슷한 가격이면 니로가 더 괜찮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모델이고,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오토라이트, ECM 하이패스 룸밀러, 순정 내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엔진 스타트,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23,183km, 12만 km대고요. 자, 기아의 니로라고 하는 모델이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는 실제로 운행을 해봤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큰 모델 중에 한대요. 한번 풀 주유를 했을 시에 1000km 이상 운행이 가능한 모델이고,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서 매물 가격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하이브리드를 적당한 가격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량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차량 가격은 112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 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부정이었습니다.